페이지 하면 188페이지 궁선의 압축이요. 저 정리를 안 해놨어. 자, 한번 읽어주세요. 윤주 선생님이. 자, 그냥 이제 저기 읽으면 재미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까 지금 그러니까 명공이, 그러니까 대한명공이 자전선으로 오면 자전 똑같고 형로 똑같고 부간 똑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군간공명 만들기가 쉽죠, 그죠? 근데 이제 그 180 몇 페이지야? 182페이지 같이 자, 그 명천 지금 182페이지에 보면 지금 대한이 어디 와 있어요? 대한이 자궁에 지뢰궁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대한 명천선하고 뭐하고 만나요? 선천 부질선하고 있죠? 이렇게 같은 궁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발생은 어디가 돼 있어요? 발생은 해궁이 지금 뭐예요? 대한 형로선이고 대한 형로선이고 선천은 뭐예요? 명천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군가국면 이렇게나 이런 얘기야. 그러면 명천 똑같죠? 이렇게 이거 빼고 명천 그죠? 이렇게 똑같잖아요. 이걸 공통 분모로 놓고 명천 그죠? 명천 공통 분모로 놓고 얘네 둘이 연결하는 거예요. 얘네 둘이. 그러면 부질 형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부질 형로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부모의 형제, 그 다음에 부모의 노복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형제의 지뢰, 노복의 지뢰, 그 다음에 형제의 부모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노복의 부모. 또 다른 의미는 형로는 무슨 선? 변화선. 그러면 변화선이나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를 뭐 부모의 변화선 해도 되고, 그죠? 부를 뭐로 해석해요? 문서의 변화선 이렇게 해석하고, 또는 질액의 변화선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통 분모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명천이 공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이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러면 이것도 읽어줘야 되니까, 그죠? 천이에서 문서의 변동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천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거 뜻이잖아요. 진로, 진출 뭐 이런 뜻이잖아요. 뭐 활동 무대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럼 요거까지 읽어주는 거예요. 천이에서 문서의 변동, 질액의 변동. 근데 이걸 굳이 문서로 읽어준 건 거기가 문창이 있고 이래서 이제 문서로 읽어준 거죠. 문창이 있고 천상이 있고 이러니까 이제 문서로 읽어준 건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창문공을 또 뭘로 읽어요? 뭐 약속, 보증 뭐 이런 식으로 다 읽잖아요. 신용. 이런 식으로 읽으니까 그래서 지금 문서의 변동을 읽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궁선의 압축이. 아시겠죠? 응. 자, 그거예요. 그래서 189페이지를 봅시다. 궁선의 압축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자, 189페이지 여기도 이혼을 했어요. 여기도 외도로 이혼을 했어요. 자, 명공이 뭐예요? 무곡. 무곡은 무슨 성? 고독성. 그죠? 무곡, 고독성. 그 다음에 이제 대궁이 문제겠죠? 탐낭의 기. 탈, 애.
그 다음에 홍란천이가 있어서 도화가 발동할 소지가 있죠. 근데 복덕궁이 록존이면 그렇게 바람 안 핀다 그랬어요. 그죠? 사실은 이렇게 명궁에 도화가 있어도. 근데 뭐가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영성. 그죠? 영성이 록존을 깨부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대로 말 그대로 음적인 별들이 많아요. 그 제복선을 일직선으로 거보면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이제 뭔가 도화가 발동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적인 별들이 많다는 건. 자, 영성도 음의 별이고 우필도 음의 별이고 식신도 뭐 별로 그 투지력이 없는 별이고 그다음에 대궁에 보면 문곡도 그렇고 음살도 그렇고 그다음에 회기도 있죠. 비렴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뭐 그죠? 갑자기 보이지 않는 중에 뭐 이런 식이에요. 약간의 그러니까 영성문곡은 거의 사기성 내지는 뭐 이렇게 잘못된 뭐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록존이 본인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결국 파군 때문에 깨져버리고 영성 문곡 때문에 이제 남모르게 뭔가 감정이 싹틀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그러면 염정을 뭘로 해석해야 돼요? 감정 변화, 그죠? 감정 변화로 읽어야 되겠죠. 천상의 그 믿음직스럽던 감정이 변화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알아두세요. 이 사람은 남자지만, 그러니까 남자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여자 사주에, 특히 여자가 더 심해요. 여자 사주에 천이궁에 화기가 있으면, 결혼하면 신분이 하락해요. 여자궁에 남자보다 더 심해 여자가. 여자궁에 천이궁에 화기가 있으면 결혼 후에 신분이 바닥으로 떨어져요. 제 사주가 그래요. 제 사주가. 진짜 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 바닥으로 떨어져요. 천이궁에 화기가 있으면 잘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나한테는 천이궁인데 그럼 그냥 밖에서 뭔가 활동하기 불편하게 뭐 시비거리가 생긴다든지 장애가 생긴다든지 이러잖아. 근데 그걸 부처궁 입장에서 보라고. 부처궁 입장에서 보면 자 어디야? 신궁이 부처궁이죠.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명궁이 지금 무곡이잖아요. 진궁에 술궁에. 그럼 부처궁은 어디야? 7살이죠. 그럼 그 부처궁을 명궁으로 계산을 하고 그 천이궁이 어디에 해당하는가 봐봐요. 아니지. 여기가 부처궁이잖아. 그러면 명, 형, 부, 자 여기가 재백궁이잖아. 그럼 남편이 돈을 다 까먹는 거야. 남편이.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남편의 사업이 안 되든지 남편이 돈을 까먹든지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해가 안 돼요?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뭐 남자도 뭐 다를 수는 없어. 마누라가 돈을 쓰는 거지. 자 여기가 내 명궁이에요. 그죠? 천이궁에 화기가 있어요. 응? 근데 부처궁이 여기잖아. 여기가 부처궁. 그럼 부처 입장에서 부처의 명궁이죠. 여기가. 응? 그러면 명, 형, 부, 자, 재백궁이잖아. 그러면 나의 재백궁은 아닌데 부처의 재백궁인데 부처가 어떻게 하는 거야? 돈을 다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가세가 기울어져 버리는 거야. 오히려 남편이 돈을 다 까먹던지 사업이 잘 안 되던지 직장 멀쩡하게 다니다가 그만두든지 아니면 직장은 다니는데 엉뚱한 짓 해서 돈 다 까먹던지
알겠죠?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지위가 완전히 바닥으로 치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꼬이는 거야, 이건. 진짜 그래요. 여자는 확실히 그렇고,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그러지는 않으니까 여자가 돈을 많이 쓰겠지, 그죠? 엉뚱한 데다 돈 쓰게 쉽잖아. 그래도 내 재배궁이 괜찮으면 돈은 벌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마누라 재배궁이니까 마누라가 나가서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는 거지, 이제. 응? 아시겠죠? 그래서 여자가 더 심해. 왜 웃어? 그래, 안 좋다 그러면 돼요, 그건 진짜로. 거의 그래, 거의. 거의. 진짜로 내가 그랬어, 내가. 이렇게 있다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없어. 아, 록이 있으면 좋겠지. 여기 록이 있으면. 여기 록이 있으면. 결혼하면서 뭐야? 돈이 불어나겠지. 난 기가 제일 나빠요. 이거 한두 명 본 게 아니야. 왜 웃어? 이제 록에서 뭐 나쁜 게 있으면 또 안 좋겠죠. 어쨌든. 근데 기는 확실해요. 응? 특히 여자는 그래서 그런 결혼하라고 권유할 수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2번 결혼해도 마찬가지더라고. 나는 아닌데 다른 명리에서는 2번 결혼해도 또 마찬가지야. 응. 근데 대안은 좀 바뀌는 그래요? 응. 그 나쁜 대안 가니까 남편이 돈을 다 까먹고 주식해가 뭐 해서 다 까먹고 그래서 시집에서 돈을 또 얼마를 줬어. 근데 그거를 마누라는 안 주는 거야. 지 혼자 또 다 써버렸어. 그런 일이 생겨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마누라가 뭔가 일을 저지르겠죠. 그죠? 응? 물론 나도 조금 저지르지만 마누라도 나가서 마누라는 재배궁이란 말이야. 완전히 마누라 입장에서는. 왜? 진짜로 바닥으로 떨어져요. 바닥으로. 그거는 내가 이제 실증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몸소 실증. 바닥으로 떨어져요. 바닥으로. 자. 그 내 팔자인 거야. 그게. 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팔자가 이미 그렇게 타고 나서 그러니까 내 전생의 업보가 그렇게 타고 나서 내가 갚아야 될 부분이야. 요새 내가 그거를 머리에 새기고 살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구 탓할 수도 없어, 그건. 내 거니까. 자, 지금 그래서 이제 명궁이 어찌된 탐낭의 탈로 탈의 일이 생기고 약간의 도화도 생기고 거기 병부 있으니까 병적으로도 올 수 있어요. 그런 게 병으로 올 수도 있고 병적으로 도화가 좀 심해서 그러니까 기는 뭐라 그랬어요? 집착 이런 거라 그랬죠? 그죠?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이 또 심할 수도 있고 이래요. 탐낭 더하죠. 그래서 이제 1998년 무인년에 이혼을 했는데 신궁이 잠이 첨부 7살이니까 관록궁에 있으면서 그 좌보가 그냥 하나만 만나죠. 우피를 못 보잖아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죠? 잠이 첨부는 좌보만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부처궁 자체에도 삼자개입의 요소가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부처궁 입장에서 보면 7살의 문창도 되지만 고신의 고독격도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뭐를 또 만나요? 좌보, 우필 또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삼자개입의 요소가 있죠. 이 사람 자체에 이미. 7살이 좌보, 우필을 만나잖아. 7살 자체가. 삼자개입의 의미가 강하게 있죠. 그죠? 태보도 있고. 태보가 좌보를 뭐 자꾸 부추기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궁 입장에서는 잠이 첨부 7살이 이미 이 사람은 뭘로 형성됐어요? 사주 자체가. 인신궁의 자보살도 뭐라 그랬어요? 고독격. 그죠?
그러니까 명궁 무곡도 고독격이고 거기다 이제 고진과수도 회조하고 신궁 자체도 고독격으로 형성이 돼 있고 이 자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부인한테 알뜰살뜰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죠? 그렇지. 자기 일에 더 관심이 많지 부인한테 뭐 엄청나게 알뜰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 이게 지금 요런 명반이 저기랑 저기 뭐야 그 저번에 그 승하씨도 명궁이 무곡이고 신궁이 자부살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저기 남편한테 그렇게 엄청 알뜰살뜰하진 않잖아. 그 사람도 그지? 본인이 잘 알잖아 그건. 그분 정 선생. 집착은 해? 다른 거가 안 되잖아, 그지? 다른 거가 안 된다 그랬잖아 그때. 약간의 고독격으로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궁에 삼자개입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운에 왔어요? 무인년이면 46세. 그죠? 46세 무인년으로 왔어요. 무인년으로 와서 이제 이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저기 46세에 처가 외도를 해서 경진년에 이혼을 했어요. 경진년에. 그 다음에 자전선 한번 봅시다. 자전선. 자전선이 뭐로 돼 있어요? 기량회, 양탁격. 그죠? 기량회, 양탁격에 경양, 직업, 지공, 화성, 천형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집안이 어때요? 풍비박산나고 쓸쓸하죠. 그죠? 조유형국 만경고로. 집에 들어가도 뭐야. 자식 새끼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쓸쓸한 집안이죠. 그죠? 저번에 그걸 어떻게 해석했어요? 자식 볼 시간도 없다. 자식도 잘 못 본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자식을 못 봐서 쓸쓸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똑같이 갖다 붙이시면 되잖아. 그죠? 집안이 쓸쓸해요. 거기도 고독격이야. 자, 그래서 이제 무인년이 46세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저기예요? 제백궁의 자어 5궁의 염정천상 그 대한이죠. 거기에 지금 음적인 별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복덕궁이에요. 그죠? 복덕궁이고 제복선이고. 그래서 이제 염정천상이 파군을 만나서 뭔가 감정적인 파구창신이 일어나겠죠. 복덕궁이니까. 감정적인 파구창신이 음적인 별들이 있으니까 남모르게 살곰살곰 일어나죠. 그럼 이제 무간 발생을 봐야 되겠죠. 그죠? 무간 뭐예요? 탐월, 필기. 그래서 어디를 건드려요? 탐낭의 기를 발생시키죠. 근데 거기가 지금 대한 부관선이에요. 그죠? 특히 대한 부처궁이죠. 그죠? 대한 부처궁을 어떻게 해버려요? 탈시켜버리죠. 그죠? 박탈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부부 인연이 좋다 나쁘다 이제 이 대안에는 분명히 나빠요. 그러니까 부처가 천이니까 밖에서 뭐 하는 거예요? 궤도이탈 하는 거죠. 거기도 영창탐우돼요. 탐낭의 기가 자궁에서 영성 보고 신궁에서 창곡 문창 보고 그죠? 탐낭의 기 이렇게 있으니까 영창탐우죠. 한지투화 된단 말이에요. 밖에서 저기 부인이 탈괴로 해서 한지투화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록기 전도니까 뭐예요? 록기 전도니까 결과죠.
탐낭의 기가 드러나는 거잖아. 탐낭의 기를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록기 전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가 밖에서 결국 탈괴하는 일이 결과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돼요? 원래 결과는 대한의 결과는 천기, 화, 기가 되는 거죠. 계획의 착오 어디에서? 자전부질에서 부질자전에서 계획의 착오로 뭐가 되는 거야? 경양천영에 현극적인 일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관부, 백호, 상문, 천영, 경양 다 무슨 성이에요? 관제성. 관제성이 생기죠. 이렇게 되면 두드려 팰 수도 있어. 이렇게 경양, 천영 뭐 이런 게 있으면 패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없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추론 한번 해보는 거야 그냥. 단여잖아 더군다나. 생각이 짧잖아. 진짜 무거운 생각 짧아. 행동은 뭐야? 과격하고. 그잖아. 자 그러면 탐낭의 기를 발생시킨 건 대한 내궁이고 자전부질, 부질자전은 대한 외궁이에요. 그 외궁에서 발생해서 내궁의 흉의를 지금 던져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와의 그 관계는 분명히 탈괴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자, 군간공명이 있는가 찾아보자고요, 이제. 군간공명이 있는가. 자, 일단, 진술궁은 뭐예요? 부관, 명천이죠. 부관, 명천. 자, 여기가 뭐예요? 진술궁이 부관, 진술궁이 부관 명천이죠. 그죠? 그러면은 대한명천을 보자고요. 대한명천에 파군의 화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군간공명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이거 굳이 뭐 군간공명 안 봐도 되는데 설명상. 자, 좌우궁에 뭐 있어요? 좌우궁은 명천제복이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명천 공통분자로 놓고 그럼 뭐예요? 천의에서 그죠? 부관제복이죠. 부처에 대한 감정 그죠? 그죠? 사업상의 재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아니면 제복을 그냥 투자선으로 봐서 뭐 부처에 대한 어떤 투자 그죠? 뭐 관록의 사업에 대한 투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밥줄 뭐 이렇게. 자, 부처에 대한 감정. 그러니까 천의에서 부처에 대한 감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파상이니까 파구창신 되는 거죠. 정파상이니까. 근데 거기에 음적인 별들이 많으니까 부지불식간에 또는 뭐 갑자기 아니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파구창신 돼버리는 거야. 파군의 록을 다시 록으로 발생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여긴 자체는 그거 굳이 안 봐도 되는데 알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럼 좀 어려운 걸로 볼까? 그러면 충미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군간공명을 이렇게도 찾는 거예요. 자, 충미궁이 무슨 궁이에요? 거기가 결과궁이니까. 충미궁이 뭐예요? 부질자전이죠. 부질자전. 네, 기량의 별리죠. 그 다음에
로건가기가 있는 게 묘유궁이 태음에 과 있죠? 묘유궁이. 자, 묘유궁은 뭐 있어요? 묘유궁은. 묘유궁은 자전 형로의 동월의 뭐예요? 감정.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태음에 화, 과가 있으니까 군간공명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뭐랑 공통분모를 놔요? 요걸 봐야지. 여기는 자전이잖아. 자전이 공통분모죠. 그럼 자전. 이거는 많이 쓰진 않는데 가끔 쓰니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지.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부질, 형로. 이렇게. 그러면 뭐 전택의 문서의 변동 이렇게. 아시겠죠? 뭐 자녀의 공부의 변동 또는 뭐 자녀의 지rek이 뭐 변동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태음이니까 부동산의 문서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죠? 응? 부동산의 문서 변동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혼하면 뭐 저기 가겠지 이제. 서로 뭐 이사 갈 테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요것도 일어나는 거야. 보이지 않게. 그런데 우리가 사주 분석해줄 때 이런 것까지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이제. 충미궁이 부질 자전이야. 여기가 지금 대안에서 결과화된 거니까 요거가 이제 기준으로 해서. 자, 사해궁 보세요. 사해궁이 뭐가 돼요? 사해궁은 형로부질이잖아. 형로부질이죠. 형로부질의 뭐야? 거일의 계약. 그러니까 이건 전택을 계약하는 거로 이제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여기는 아까는 자전이 공통이 있는데 거기 태양화건이 있잖아요. 아니, 거문의 화건이 있잖아. 그러니까 저 군간공명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랑 공통분모? 부질. 그죠? 부질이 공통분모 뭐예요? 자전, 형로죠? 그죠? 그러니까 문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문서가 변동하는데 어디 문서야? 자전의 문서가 변동하는 거지. 그럼 아까 그 묘유궁도 자전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전의 문서 변동을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도 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것도 해줄 수 있어야 돼. 군간공명으로. 자, 그러면 이게 아까 지금 진술궁이 록기 전도죠? 록기 전도는 뭐 할 때? 수미 동기로. 그러면은 언제 이제 당연히 무인년에 뭔 일이 생기겠죠. 그죠? 무인년에. 근데 무인년이 앉아있는 궁이 뭐예요? 부관선이잖아. 그럼 거기도 지금 발생을 했어요. 왜? 탐낭 화록과 파군 화록이 만나서 발생했죠. 대한의 탐낭 화록과 선천의 파군 화록이 만나서 거기 저기 인신궁도 발생했잖아요. 부관부질. 관록의 문서선이 아니 그 부처에 대한 생각이 지금 고독격으로 형성이 됐고 거기에 저거 뭐지 홍염 이래서 도화성이 약간 있고 삼자 개입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것도 발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궁에 록존이 있으니까 문제궁이도 되는 거야. 그죠? 문제궁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미 대안에서 발생궁이며 문제궁이가 됐는데 부처에 대한 감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살위패로 깨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외도를 했어요. 외도를 하고 이혼은 경진년에 했어요. 경진년에. 경진년은 왜 이혼을 했을까요? 일단
이거는 진년이 되면 이혼하게 돼 있잖아. 진년이 되면. 진궁 자체가 지금 부처궁이 깨진 궁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무인년에 했으니까 무간 천기 화기니까 천기 록되는 을년이다. 이렇게 보면 안 돼 또 그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봐야 돼요. 무인년에 외도를 해서 경진년이 되면 분명한 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년에서 안 움직였으니까 유년에서 움직이면 뭐 문제가 되겠지. 그죠? 응? 자, 그럼 경진년은 어떻게 돼요? 경진년은. 경간. 태양? 화? 록이죠. 여기 아까 지금 암동은 됐잖아요. 그죠? 태양, 화, 록. 그럼 거상연동에 의해서 좌우궁도 움직여요. 그러니까 거문이 움직여서 거상연동 되기 때문에 태양도 움직이면 좌우궁도 움직여요. 태양, 화, 록. 그 다음에 2차 발생은요. 없죠? 2차 발생은. 아유, 너무 복잡한데 이거 설명하기가. 자, 그 다음에 천동, 화, 기죠? 그러면서 어디로 다시 갔어요? 1차 발생은 천동, 화기고 2차 발생은 다시 사해궁으로 갔죠. 그죠? 어? 천기 화기랑 천동 화기랑 만나서 사유축 사해궁으로 갔잖아. 사유축. 응? 그러면 다 어디가 움직인 거야? 형로? 아, 너무 복잡하다. 설명하기가. 그건 복잡하다. 그거는 나중에 합시다. 응? 네, 그건 나중에 하고. 왜냐면 이거, 저기 막 군강공무 여러 개를 찾아야 돼, 지금. 그래서 이건 좀 복잡하니까. 그건 나중에 하고. 자. 아니, 요거 정리는 해야지. 자, 하여튼, 무인년은 뭐예요? 록기 전도니까 다시 무가 뜨면 바람 핀다라고 얘기해 주면 돼. 부처 문제고 거기가. 아시겠죠? 그 유년의 제복선이니까. 그리고 무인년은 신공선으로 오니까 유년 12사항공을 쓰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제복이 완벽하게 변동하는 거예요. 탈이 생기는 거야. 자, 읽어봅시다. 이명은 무호대한 중 무인년에 처가 외도를 하는 바람에 경진년에 이혼한 명이다. 이명은 궁선의 압축을 예로 보여주기 위한 명이므로 궁선의 압축에 대해서는 조망해보겠다. 무호대하는 선천재백운으로 염정천상이 대궁의 쌍의 의미가 있는 파군화록을 정조하면서 대한명궁의 함지가 동공하고 삼방에서 홍란 대모 등의 도화성이 비추고 있어 이 대한의 기운자라면 삼자개입의 상이 있다. 대한의 사화를 돌려보면 무간 탐낭화록이 진궁 부처의 천의선의 천천의 주탈하는 탐낭화기를 발동시키므로 부처가 밖에 나가서 궤도이탈하는 상황이 생긴다. 결과는 천기화기로 전택의 문서상 천영, 주서, 백호, 관부, 경향의 관제성이 들어오니 이로 인한 이혼이 결과가 된다. 아마 이게 뭐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했나 봐. 그죠? 그러니까 관제성 얘기를 하지. 중요한 것은 무관 탐낭화록 발색이 성천 명천선상에 있으므로 대한명천선과 궁간경음에 있게 된다. 그러나 진공 선천 면청선상에 있는 대한부관선과 오군 명천선의 대한제복선과는 궁선이 다르다. 이런 경우는 대한무관 탐낭화록으로 발생된 선천 명천선과 대한명천선 동일궁선으로 궁간 공명이 되면서 체가 되고 명천선과 중첩된 부관선 제복선 이용이 되어 명천선상에서 부처의 정신적인 도화 문제가 이 대안에 발생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궁선의 압축법은 자칫 복잡해지기 쉬운 암동의 메커니즘을 명료하게 볼 수 있게 함으로 유용한 기법이 될 것이다. 아시겠죠? 자, 아시겠죠? 이거 대충. 대충. 참, 그러네. 자.
여기까지 일단 이제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